오늘 오전 강릉시 남곡동에서 발생한 산불 8시간 사투 끝에 진화가 됐는데요.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등 피해는 아주 큰 상황입니다. 최영재 강원일보 기자 연결해서 현지 상황은 지금 어떤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산불이 발생하고 8시간 사투 끝에 주불이 잡혔어요. 이게 지금 뭐 단비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주불은 잡힌 상태입니다. 네. 오늘 불은 산림 370헥타르, 주택, 펜션, 호텔 등 72채를 태우고요. 예. 발생 8시간 만인 오후 4시에 주불이 진화가 됐습니다. 불은 동해안 최대 관광지인 강릉 경포 일대까지 확산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됐었는데요. 다행히 오후 3시 30분부터 지역에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오후 4시 30분에 최종 진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비가 산불을 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비가 안 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더라고요. 네. 비가 오면서 바람이 좀 잦아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산불 진화 헬기가 뜨면서 지금 이제 산불을 잡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갔던 거잖아요. 비 영향도 있지만. 네, 그 헬기는 네. 뜨지 못했습니다. 내우가 우려가 있어서요. 아, 그래요? 뜨지 못했습니다. 헬기가 네네. 4대가 떴다는 얘기를 뭐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헬기가 못 떴습니까? 네, 소나기가 발생하면서 예. 내우 우려 때문에 다시 복귀를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산불을 끄는 동안에 헬기는 떠가지고 물을 뿌리진 못했어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단비 같은 소나기가 내리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좀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지금 오늘 강릉 지역 아침부터 계속 지금 강풍이 초속 20m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정도의 강풍이 불어서 사람이 거의 움직일 수도 없는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성인 남성이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든 바람 강도였습니다. 이날 산불이 발생했던 동해안에는 간판이 떨어져서 차량을 파손시키기도 했고요. 신호등이나 조형물 등이 붕괴돼서 도로를 가로막기도 하는 등 동해안 전반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좀 잦아들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강풍주의보가 불고 있고 건조주의보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계속 산불 위험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인명피해가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원래 80대 한 분이 지금 불이 난 집에서 안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서 사망했다. 여기까지 소식이 전해졌는데 부상자들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부상자의 경우는 큰 부상은 아닙니다. 호흡 곤란으로 12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요. 예. 2분은 불꽃이 튀면서 작은 타박상 정도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숨진 80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에 탄 집 안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잖아요. 네. 조금 자세한 내용이 혹시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이 어르신께서 당초에는 대피 방송을 듣고 예. 네, 대피를 잘 하셨습니다. 예. 근데 집안에 이제 두고 온 물건이 있다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집으로 들어가셨던 것이 그 이후에 행방불명이 되셨고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셨고요. 네네. 예, 목격자는 어르신께서 나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초 언론에서는 사실 이게 정확한 사정이 알려지질 않아서 네. 혹시 대피를 못 하셔서 변을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었군요. 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 강릉 경포 지역은 성교장과 경포대 등 주요 문화재들이 많기 때문에요. 소방당국은 문화재 사수에 집중을 했고요. 관동 8경 중에 하나인 경포대가 불에 타지는 않았지만은 이번 불로 유형 문화재 제50호인 방해정이 일부 소실이 됐습니다. 네. 또 경포 주변의 작은 정자인 상령정도 전소가 됐고요. 조계종 사찰인 경포 인월사도 함께 전소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피해 수는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불에 탄 건물은 주택이 40채, 펜션이 28채, 숙박시설이 3채 등인데요. 소방당국은 내일 오전부터 광역조사 요원 등을 집에서 세부적인 피해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부분 소실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민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네, 오늘 강릉시 경포동 사천면 산대원리 순포리 지역 주민 529명이 강릉 아레나 시설과 사천중학교 등지에 대피를 했습니다. 사천중학교에 대피했던 주민들은 모두 귀가를 하신 상태시고요. 네. 강릉 아레나 건물에 대피 중인 주민 500명 가운데 일부만 자택으로 돌아갔고 아직 많은 주민들이 아직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민 대피시설은 144동이 설치가 됐는데요. 예. 8동만 빼고 모두 입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울먹이면서 시청 직원들에게 피해 보상 방안 등을 이제 묻기도 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는데요. 네. 이재민 김모 씨는 불이 정말 순식간에 확산돼서 귀중품도 챙기지 못하고 집을 빠져나왔다면서 지난해 펜션을 오픈해서 이제 겨우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져 말문이 막힌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금 강릉 산불 원인이 나무가 강풍에 쓰러지면서 전선이 끊겨서 거기에서 불꽃이 튀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에서 정확하게 알려진 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주 원인은 소나무가 바람에 부러졌고요. 예. 그 나무가 전깃줄을 덮치면서 전깃줄이 끊어졌고 불꽃이 발화한 것으로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초속 30m 규모의 봄철 태백산맥에서 부는 높새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초속 30m의 강풍은 시속으로 따지면 시속 136km 정도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람에 나무가 넘어졌고요. 네. 그 나무가 전깃줄을 덮친 것으로 목격자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현지에서 더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재 강원일보 기자였습니다. 그럼 이번엔 왜 이렇게 산불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건지 김승배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항상 강릉 지역 동해안 쪽에서 산불 발생하면 양간지풍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네. 지금 봄철에 이렇게 강한 바람이 왜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양간지풍, 양양과 그 위쪽에 있는 간성 또는 양강이라고도 합니다. 양양과 아래쪽에 있는 강릉 이 사이에 부는 그 강한 서풍을 그 지역에서 양간지풍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그 편서풍 지대이기 때문에 늘 그 서풍이 자주 붑니다. 그런데 어떤 기압배치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라지거든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남쪽에 고기압이 있어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저 북한 위쪽으로는 그 저기압이 지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자, 톱니가 맞물리듯이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들거든요. 네. 그러면 저기압성 순환, 고기압성 순환이 합해지면서 바람이 더 강하게 부는데 이 양간지풍, 그 고성, 양양, 강릉 이 부근에서 발생한 그 과거의 그 산불은 거의 다 그 원인이, 그러니까 불씨가 퍼졌는데 그게 확산되는 원인은 이 양간지풍입니다. 근데 오늘도 이렇게 그 전선에서 불꽃이 탁 튀었는데 그게 네. 순식간에 큰 산불이 되고 그리고 이게 바람이 얼마나 센지 화염 자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더라고요. 네.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화염이 얼마나 어느 정도씩 날아가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씨가 작은 불씨는 바람이 불어서 오히려 꺼지죠. 우리가 촛불이 바람 불면 꺼지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 산에서 발생한 바짝 마른 그 나무, 그 낙엽이나 나무에 불이 붙은 이 불씨는 바람이 불면 그 부채질하는 거죠. 우리가 아궁이에. 네. 그래서 더 불이 살아나죠. 그래서 이 불씨가 금방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 산에 부는 바람이 똑같은 속도로 계속 10분간, 20분간 불지는 않아요. 예. 우리가 휙휙 부는 순간 풍속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런 바람을 타고 여기에 있던 불씨가 금방 한 1km까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전선이 소나무에 이렇게 떨어지니까 끊겨서 불꽃이 났다고
2019년도 생각나시나요? 고성 그 산불. 그건 전신주에서 난 거잖아요. 그때는 무슨 변압기인가 전신주에 달린 이런 적인데 하여간 담뱃불 던져서 그게 번지고 뭐 이런 거는 정말 그 어이없는 그 산불이고요. 네. 이런 사고로 이때 바람이 만약 없었다면 그냥 거기서만 그 불은 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삼박자가 맞는 거죠. 건조한 그 낙엽, 네. 강한 바람. 네. 이때 당연히 건조한 공기 뭐 이런 건데요. 하여튼 오늘 다행히 이 지역에 비가 좀 내렸거든요. 예. 저는 이게 마지막 마무리 진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양간지풍이 부는 거는 매년 봄철마다 이렇게 부는 거죠? 그렇습니다. 봄철 되면 우리나라 겨울철 되면 고기압이 북서쪽에서 내려와서 서고동저라고 이제 그러는데 서쪽에 고기압, 동쪽에 저기압. 자, 봄철이 되면 이렇게 남쪽에 큰 이동성 고기압 또는 좀 더 큰 형태의 고기압이 있고 북쪽으로 이제 햇빛을 받으면서 북쪽 대륙이 가열이 되니까 저기압이 진화하거든요. 자, 이 남고 북저 형태, 남쪽에 고기압이 있다는 얘기고 북쪽에 저기압이 있으면 이렇게 서풍이 강해지는데 그 중에 무슨 어디 울진에 부는 이런 바람이 아니라 양양, 고성, 강릉 여기에 부는 거를 이제 간성 양간지풍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이런 양간지풍은 늘 봄철에 또 지금 건조한 계절에 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불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자연현상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면 산불이 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아까 말한 불의의 그런 전선 이런 게 이제 어떻게 완벽하게 막을 수는 있는지 모르겠고요. 제일 산불의 80%가 실화입니다. 실수에 의해서. 그거 철저히 없도록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죠. 좀 한편으로는 좀 자연현상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겠다. 계속 이런 재난을 반복해서 당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었습니다.